들어갈까요? 4편 3장 3절 행정심판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도 뭐 소송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행정소송이 갖고 있는 제도를 행정기관에 맞추어서 좀 더 간략하게 약식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또 유사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정식이 아니고 약식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생략되고 돈도 좀 적게 드는, 그래서 그걸 보고 소송경제라고 그러죠. 심판은 소송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할 때 소송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제 장단점도 있고 하는데, 먼저 행정심판이 뭐냐 하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요. 제목에 보면 개념의 정의, 이중적 성격, 특색, 문제점, 또 다시 개념 이렇게 나왔는데 광의, 협의, 존재 이유 나오고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길게 써놨는데 아무 내용도 아니고 개념 정의 보면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 결정되는 쟁송이다. 이게 이제 법적인 분쟁을 행정기관이 해결하는 작용이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법률적인 분쟁이죠. 분쟁을 요즘 들어서는 다툼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분쟁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행정기관이 심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판단하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누가가 중요해요. 행정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이거든요. 추석 때 여러분들 음식 드셨는데 그 음식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산적도 있고 떡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만들 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어느 날 있잖아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못 먹습니다. 산적도 송편도 앞으로도 영원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만든 음식 못 먹는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이 아닌 분쟁 해결 작용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냐? 법적인 분쟁을 심리 판단하는 것은 해결인데 이러한 해결하는 작용이 실질에서는 뭐냐면 사법이에요. 사법인데 원래 사법부가 관할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사법 적용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형식인데요. 형식적으로는 이거는 뭐냐? 행정작용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나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인데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냐? 사법적 작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옛날에 배웠던 거를 우리가 한번 써보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행정 심리 판단한다라고 되죠. 근데 행정기관의 이름인데 형식이면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인데 행정의 종류 많아요. 앞으로 이제 배우면 나오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행정, 심판, 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의 심판기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잘 알다시피 처분청이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처분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의신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 소청심사위원회,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는 재심위원회, 이런 등등의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다 행정기관이에요. 이름은 다양하지만은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 심리 판단한다. 판단한다 할 때 이 판단을 이제 다르게 재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가장 많이 쓰죠. 결정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뭐냐면 재정,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심리 판단한다.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행정기관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일이라서 행정부가 옆에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유명한 말에 이런 말 있죠. 남녀 문제에 대해서 까도 내가 까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불평불만했을 때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편 들을 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왜 내 남자친구 욕하나 이러면서 까도 내가 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냐면 다른 데서 간섭하면 싫다. 행정부가 일에 대해서 사업부가 간섭하는 거 싫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상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하는데 행정부안에서 행정기관이 얘기하게 되면 첫째로 이런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죠. 한계가 뭐냐? 한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 하기 때문에 까칠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동하고 가장 다른 점이에요.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그래서 첫째로 뭐냐? 이행심판이 가능해요. 소송에서는 항고심판에서 이행심판이 없으니까 이행소송이 없지만은 심판은 이행심판이 가능하다. 이행심판이 가능하다 말은 다르게 하면 이행재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행재결이 가능하니까 현재 뭐냐?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는 임시처분제도가 허용되고 있다. 즉 우리 행정소송에 없는 항고소송에 없는 제도인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들이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온다. 또 행정소송에서는 없는 데서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변경, 적극적인, 다르게 말하면 전부죠. 이러한 전부를 변경하는 전부 변경 청구, 이러한 전부 변경에 대한 심판 가능하다. 그죠? 우리가 행정소송에도 변경 소송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의 변경, 즉 소극적인 변경만 가능하지 전부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지 않는데 전부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요. 요거는 위법은 물론이고요. 이거는 뭐 이야기할 거 없고 위법에 대한 법을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은 심사의 범위에 부당이 포함된 즉 공익 위반, 즉 재량 위반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즉 재량만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도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법 문제에 대해서는요. 얘들이 나중에 소송 가서 만약에 심판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소송에서는 그 작용이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법이라고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비종심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잘 알다시피 행정기관이 하잖아요.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식쟁송의 성질이 있다. 약식쟁송은요, 잘 알다시피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을 표현할 때 소송 경제란 말 쓰는데 꼭 행정소송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그냥 권리구제 절차에서의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정행정심판법의 특색은요 내용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뭐냐 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심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이 심리 의결권하고 그 다음에 판단권. 이 판단이란 말은요, 뭐 우리가 운전할 때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단은 재결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결정권을 얘기합니다. 주로 본안에 관한 것은 재결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본안 이외의 신청 사건은 결정이라는 글을 주로 쓰게 되는데 꼭 뭐 나오는데요. 심리 의결인데 이 심리 의결의 경우는 과거에는요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분화되어 가지고 심리 의결은요 위원회가 하게 되고요. 판단은 누가 하냐면 따로 이렇게 재결청이 있어 가지고 재결청이 판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때 이제 위원회는 뭐냐면 표시권이 판단은 바로 표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외적인 표시를 하는 건데 재결이나 결정은 그 성질이 하나의 처분의 성질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합의제 의결기관이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즉 의사결정권만 있지
표시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리 의결에 관한 권한도 위원회가 하고, 그 다음에 재결도 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는요, 위원회가 뭐냐면은 합의제 의결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행정청이죠.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을 다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심리 절차가 일원화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 위원회가 심리 의결한 다음에 재결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재결청에 넘겨주면은 재결청이 위원회에서 한 결정을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결청이 마음에 안 들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제의 요건이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시험에서 제의 요구하는 제도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넘겨주면 또 재결청이 재결해가지고 다시 또 위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도록 이번에 새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임시처분제도, 즉 가처분이라고 하는 임시처분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부작위나 거부 처분에 관한 임시구제제도가 잘 확정되었다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문제점 나오는데요. 문제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 자료 요건을 불인정한다. 문제점에서 자료 요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내용도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에 자료 요건이 있다 없다 이런 사회 공부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이런 자료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의할 거는 이런 자료 요건은요, 봐봐요. 이거는요, 이런 청구인이 이런 불인지 청구인이 행정청에게 하는 거는 이러한 불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법원이 또는 위원회가 행정청에 대해서 잠깐만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자료를 달라 얘기할 때 이제 법원이 위원회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위원회가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가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는요 인정이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청구인이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인정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한데 이게 오늘날 다소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맞는데 문제는요 이게 다소 완화되었다. 뭐 때문에 완화됐냐면은 오늘날 이러한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때문에 사실 다소 완화되었다 이거고요. 청구인 적용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화가 미비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화는 중립성인데 완전한 중립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장이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행정심판의 개념은 실질적, 형식적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 의미의 개념 안에 형식 의미 행정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는 종류를 얘기하면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나오는데요. 목적을 얘기합니다. 존재 이유는 목적을 얘기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나게 된다. 이건 존재로 표현한 거고,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인생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적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생각이 다름이죠. 존재의 목적인데요. 종문을 보면요. 이 법은 행정심판법이죠.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해 법적인 분쟁이 해결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합니다. 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요. 행정심판에서만 가능하죠. 소송에서는 부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행정심판의 목적이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존재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시에서 나올 때 이제 소송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국민이라는 권리구제 이란요 권익 또는 권리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의 적정, 행정이 똑바로 되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고,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행정부 자기가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잘 알다시피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적용 안 되고, 부작이라든지 취소에 적용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또는 존재 이유인데요. 이러한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가진다 또는 행정 외에 이러한 자율 통제적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됩니다. 요거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심판에는 있는데 소송에는 없는 제도죠. 소송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줘야 되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 기능을 보충한다는 말은 뭐냐면 법원에서 할 일들을 좀 수고를 좀 덜어준다. 그죠? 원래 사법 권리 구제 기능은 법원이 해야 될 일인데 법원에서 할 일을 좀 덜어준다 나오고요. 종류 나옵니다. 종류는 성질에 의한 분류하고 심판기관 여하의 분류 등등, 심판부에 의한 분류 등등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심판의 종류 나오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죠. 행정심판의 종류 들어가죠. 좋습니다. 행정심판 들어갑니다. 행정쟁송, 행정소송 공부할 때 종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를 수가 없죠. 행정심판, 행정쟁송의 한 종류인데, 자, 일단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행정심판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의의 심판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인데요.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는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광의의 행정심판은 주관적 심판만 있고 객관심판은 없습니다. 수동은 객관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선거소청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객관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선생 자기가 모르는 건 제가 출제 안 하겠죠. 그래서 선생보다 출제자보다 더 넘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다 실질적인 쟁송이고 형식적 쟁송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행정심판도 양 당사자가 서로 마주보고 싸우게 하는 대신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의 경우는 또 좀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거는요, 행정심판은 정식 쟁송이 아닙니다. 정식 쟁송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식 쟁송이 되려면은요, 첫째로 뭐냐면 정식 쟁송이 되려면 심판기관, 이런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독립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권력 분립적인 차원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는 독립이란 말은 요거는 어디까지나 권력 분립적인 차원이고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냐가 중요한데, 요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때는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독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다소 독립성이 있다 이런 말은 이런 뜻이고 앞에 말은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 변론주의, 구두변론주의인데 잠깐만요. 심리할 때 이러한 구두변론이 왜 좋냐면은 실제로는 공정한 재판이 제일 좋고 당사자에게 실제인 진실을 찾아내기도 좋고 당사자 속의 편의도 좋습니다. 다만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다 일일이 기록을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두변론주의인데 구두변론주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알다시피 구두변론주의가 아니고 변론주의하고 서면주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요 이러한 서면하고 또는 이러한 구술주의가 병행되고 있지 구두주의로 원칙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식이 아니고 약식쟁소인 거죠. 약식쟁소인데 행정심판의 기능 중에서 권리구제 기능이 있다. 너무 당연한데도 왜 이제 착각을 하냐면 정식쟁소의 경우인데 정식쟁소의 권리구제적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소송이 행정심판보다는 권리구제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기초 하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러면 첫째로 실질 중에서도 주관 중에서도 뭐냐? 주관까지 오게 되면 첫째로 내용이 행정심판의 경우는 다 법률상이 있어야 되죠. 행정심판의 경우는 다 주관적 쟁소니까 항고심판이 있겠죠. 항고심판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 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뭐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 두 번씩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재심판 금지의 원칙입니다. 즉 소송은 1심, 2심, 3심 제도로 나눠지는데 심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고심판인데 이 항고심판은 모두가 뭐냐? 모두가 이거는 다 뭐냐? 복심입니다. 이미 한 번 결정난 걸 뒤집는다. 복심적 쟁송이고요. 당사심판은요. 잘 알겠지만은 이거는요. 시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심이 된다. 이것도 묻습니다. 시심이냐 복심이냐. 그래서 뭐 그냥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시심적 쟁송이 당사심판의 성질이 뭐냐? 시심.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쉽다고 생각하고 이제 출제되는 거죠. 그 정도면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항고심판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행정소송법 교과서에서도 또 시험에서도 다루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행정심판하고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소청심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에 대한 재심위원회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재심결정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복심인데 내용이 되는 건 뭐냐면 첫째로 복심인데 첫째로는 뭐냐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앞에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 행정심판이 있다? 그럼 다 행정심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름이 행정심판이죠. 그래서 이름이를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또는요 이거는요 이런 행정심판은 주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서 규정되는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그래서 이제 형식 또는 좁은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이렇게 되면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누가 관할을 하냐면 이제 그 심판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의 차이가 좀 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심판의 경우는 뭐냐면 당사자 심판의 종류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재결 신청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재결 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에 손실 보상할 때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강 개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재결 신청하면은 시심이다, 복심이 아니다, 당사자다, 항고가 아니다. 또 넓은 의미 행정심판이라고 하지만은 좁은 의미 행정심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약식이고 주관이고 실질이고 이건 다 똑같은 거죠. 이 정도는 알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결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근거법입니다. 해당되는 근거법이 뭐냐 하면은 이 근거법은 이거는요 행정심판의 경우는 그 근거법이 행정심판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다른 거에 대한 일반법이 아니라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 일반법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얘가 일반법 기능을 하고요. 이의신청은요, 봤죠? 이의신청 어디서 봤습니까? 정보공개법 같은 데 있습니다. 건축부에 있습니다. 등등에 있는데, 이의신청은 주로 뭐냐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법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재결신청도 바로 뭐냐? 이것도 사실은 개별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한 재결이죠. 개별법인데, 개별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익사업법이죠.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법이라는 손실보상 관련된 법에서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심판기관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도 심판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심리하고 판단한다는 말을 합쳐서 심판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판단하다라는 동사를 줄여서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름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에는 의사의 결정권이 있지만 표시권이 없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불과했지만은 지금은 합의제 행정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이 신청은 누가 하냐면 처분청입니다. 이거는요, 해당 행정청이죠. 지가 했는 처분을 지가 심사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처분청 지가 했는 걸 지가 하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제 평가할 때 자기가 했는 걸 자기가 심사해보니까 재심사 청구적 기능이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재심사 청구는 다릅니다.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는 뭐냐면 소송에서 재심제도 같은 건데 어떤 데서 나오냐면 불가증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3심까지 가서 대부분에서 확정된 판결조차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한데 왜 행정행위는 쟁송 제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뭐냐? 좋지 않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 제도를 인정하자라는데 우리나라에는 재심사 청구 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다. 그러나 재심사적인 기능은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율법에 의한 것들인데, 이거는 잘 알다시피, 재결 신청은 이거는 잘 알다시피,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간다라는 거죠. 약간 제도가 좀 다르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 당사심판에서는 이게서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당사심판은 제일 중요한 게 시시입니다. 당사심판이고 재결 신청이 바로 당사심판에 속한다. 왜냐하면 재결 신청할 당시에 토지가 수용되는 범위라든지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죠.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처음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요. 이에 행정심판 같은 거는 이미 어떤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상태에서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그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그래서 항고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의신청도 더 이상 얘기하잖아요. 이의신청은 바로 개입별 근거가 있고 처분청이 심판기관이 되는데 스스로 한다 이것들이죠. 근데 잘 알다시피 이제 국세관항에서는 이의신청인데 국세관항 이의신청기관은 뭐예요? 세무서장도 있고 지방국세청장도 있죠. 그러나 국세청장은 아닙니다. 근데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이 하겠죠. 물론 세무장을 거쳐서 오겠지만은 세무장은 세무장이 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행정심판 이제 있는데 협의행정심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행정심판법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뭐냐? 행정심판법상의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 즉 형식의 의미의 행정심판을 기준에서 이야기한다 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심판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협의 행정심판도 오늘 항상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는 뭐 다른 이제 상급 관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되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또는요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또는요 이러한 행정심판 법상의 행정심판이 있어요. 행정심판 있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 협의행정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협의행정심판의 경우인데 협의행정심판의 경우는 아까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첫째로 이거는 항고이고요. 당사자 심판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누가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고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안 봐도 아직 안 나왔지만 진도가 안 나갔지만은 피청구인은 누가 되느냐? 처분청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잘 알겠지만은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당연히 이러한 처분이 대상이 된다. 즉 권력적인 작용이 된다 하는 것은 저절로 보여져요. 이제는 공부가 되어가지고 응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이러한 복심이고 시심이 아니다. 시심은 재결 신청 같은 당사자 심판인데 항고 심판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도 있어요. 주관적 심판이고 객관 심판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냐? 주관 심판이니까 원고인데 행정 심판은 원고란 말 써도 돼요. 사실은 안 될 건 없는데 법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청구인 적격을 요하는데 청구인 적격으로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자, 대강 알겠구나.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버려요.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이다.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항고이니까 뭐 처분에 대한 얘기죠. 처분과 부작에 대한 얘기인데 항고에 대해서는 대상은 처분과 부작인데 행정심판인데 문제는 이제 행정심판이라도 우리나라 행정심판부에서 이런 법상에 종류, 규정이 된 종류에 들어갈 때 인 것과 아닌 것 나오는데 물론 인 것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아닌 것도 알아놔야 되죠. 왜?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알다시피 행정심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소송하고 다른 점인데 소송은 이행소송이 인정 안 되지만은 심판은 이행심판이 인정되어진다가 중요하죠. 아닌 건 뭐냐? 이행심판이 인정되어지면은 굳이 후자기가 위법이라고 확인을 해주는 이런 심판은 필요가 없겠죠. 뭐 해도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소송에서는 실무기 때문에 뭐 이게 되는데 저게 안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바로 서울 갈 수 있는데 뭐 돌라서 뭐 강릉을 해가지고 뭐 다시 또 영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실무에서는 상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는 안 된다. 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행정심판 인거 들어갔을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취소 심판입니다. 사실은 이게는요, 우리가 취소 심판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처분에 이런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거죠. 처분에 청구인데 청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취소 변경을 보는데 이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무효 등의 확인 심판도 있죠. 무효 등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등의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무효 등은 이미 봐서 알지만은 존재 여부, 존재, 부존재, 그 다음에 유효, 무효 이렇게 등을 확인하는 심판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행심판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심판이 인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하자면 변경심판에서는 소송과 다른 점이 소송의 경우는 이러한 적극적인 이런 전부를 얘기한다. 이러한 전부를 변경하는 것도 안 되는데 심판은 가능하고요. 이러한 소극적인 또는 일부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다. 적극적인 변경이 가능하다.
중요한 특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행심판 나오는데 이행심판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행심판인데 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아주 중요하죠. 이제 이행심판은 부작위 위법 확인성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작위는 별 문제 안 되는데 거부 처분 이거는 눈여겨볼 만하죠. 왜냐하면 거부 처분은 심판에서는 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소송 갔을 때는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잘 아시고 여러분들 변경 이제 구하는 심판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게 뭐 다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866페이지에 행정심판의 종류, 다음 과거와 같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인데 조문상으로는 소송하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심판인데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다 라는 것 되죠.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의무이행심판 할 때 쟁송 제기하는 시한에서 이제 문제가 오죠. 근데 항고심판의 종류 868페이지 보면은 나오는데요. 뭐 별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취소 심판, 취소 변경을 구하는 거고, 취소 변경은 변화가 오죠. 발생 변경 소멸하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형성 쟁송이고, 요건을 갖추면은 부적 보면은 각하, 그 다음에 이유 없으면은 기각, 이유가 있으면 인용, 이유 있지만은 공공이 지가면 사정 재결 이런 식으로 가더라. 종류에는 처분의 취소, 변경 심판이 있고,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넓게 표현해놨습니다. 개괄주의죠. 그러나 개괄주의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위반 작용 다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은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개괄주의 맞습니다. 열기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소 좋은 점이다. 적용법규, 뭐 행정심판에 대한 제한, 제기하는 제한이 있고 사정재개가 적용되고 집행부정지 적용된다. 소송하고 똑같죠? 근데 무효동 확인심판 들어갑니다. 다시 제비의 의의부터 보면은 성적에 나와있죠. 효과의 유무, 존재 여부에 관한 소송이고 원래는 무효는 처음부터 혈기 없는 걸 무효라고 확인할 뿐이죠. 따라서 원래는 형성이 아니지만은 준형성적 성질이 있다.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실효도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이제 심판인데 무효라는 것은 무효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오는 거 아니니까 법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심판 제기안에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불가쟁력 같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정 재결이 없죠. 그 다음에 집행 부정지는 적용된다. 잘 알겠지만 이상하지만은 외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즉 쟁송의 성질상 우연지 지존지는 다 심판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의무이행심판 나옵니다. 특히 부작위나 거부 처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나오는데 이행쟁송이 허용되는데 쟁송형 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재결은 처분 재결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재결도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 차이는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처분제도도 있고 특징 적용법규에 보면은 쟁송 제기하는 제한 거부 처분은 있지만은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에는 있지만은 부작위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있은 날이 나타나는 거죠. 서형 재결이 가능하고요. 집행 부정지나 집행 정지가 있다. 즉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정 재결은 취소와 이행 다 인정되고요. 임시 처분 제도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요것들이 바로 심판의 종류에 대한 얘기로서 이야기가 끝난 거고요. 나중에 이게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사항 들어갑니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3조
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말은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대통령의 처분 부작에 대해서는 그것도 처분 맞아요. 부작이 맞는데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도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에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오거든요. 일단 조문을 읽어놓고 났어요. 2번 처분 들어가면 제2조가 나옵니다. 처분이 뭐냐? 처분은 행정소송과 다르죠. 행정소송에는 처분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는 처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법률상의 의무라고 하겠지만 판례상으로는 뭐냐? 법규상도 좋고 조례상도 포함됩니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재결 행정심판 청구대 본안이죠. 본안 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기관 여기까지는 강학상의 행정청의 개념과 똑같고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행정주체지만은 즉 강학상은 행정청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심판법상의 행정청의 개념에 포함됐죠. 또 그 사인 즉 수탁사인도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인 것 아닌 것 들어가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행정청에 이제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들어갈 때 처분하는데 이미 행정소송할 때 공부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권력적인 공법행위라든지 즉 이러한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죠.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든지 또는요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행위 즉 이러한 행정 강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상인 것 아닌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렇고요. 아닌 것 들어가거든요. 자, 아닌 것 들어왔는데, 이제, 그냥 아닌 것인데, 자, 인 것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위반적해가지고 표현을 보면 어떤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위반, 공권에 이르는 처분 또는 부작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개괄주의입니다. 그래서, 개괄주의.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을 대상한다.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열기주의가 아니다. 바람직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닌 것 할 때 이제 아닌 것이 뭐냐, 이거 되죠. 일단 아닌 것 할 때 성질상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성질상 비권력적 작용 위에는 권력적인 작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비권력적인 작용은 다 안 됩니다. 소송의 경우는 비권력적인 공범이 될 수가 있죠. 당사자 소송 되는데 이건 다 안 됩니다. 비권력적인 작용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법률 행위로서는요 공법상의 계약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러한 국고행위 이런 것도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같은 거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의상 비권력적 작용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권력적인 작용은 모두 안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법적으로 안 된 거죠. 이런 법적으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강학상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질상 강학상의 성질로서는요. 우리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만한 성질의 행정행위 권력적인 공포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 권력적인 공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상에 이런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작용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즉, 행정소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들인데,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거죠. 자, 아주 중요한데, 첫째로 뭐냐면, 심판법에서 안 된다고 제외되는 것들이죠. 이런 심판법상에서,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법에 이제 물론 넣어도 되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넣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심판법상에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심판법에 제외되는 거, 첫째로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자체가 행정부의 완전한 수장입니다. 근데 스스로 심판하기 좀 안 좋으니까 뭐 못할 뻔은 아니고 넣어도 되는데 그걸 껐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러한 처분이나 또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작위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좀 뭐랄까 손쉽게 또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방해한다. 사심제가 될 수 있다. 괜히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게 되면 도로 권리구제 방해가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도 뭐하는데 두 번, 세 번 하는 거 곤란하다. 그래서 행정심판 한 번 한다. 이걸 보고 재심판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심판인데 이러한 재심판은요 잘 알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요 안 됩니다. 금지가 된다는 뜻인데 예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예외는요 특허심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에 한 특허심판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재심이 되는 경우도 있죠. 특허심판은 심판을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뭐냐? 바로 행정부는 안 거치고 바로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1심을 생략해가지고 그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것들은 뭐냐면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형사 관련된 것들이죠. 형사 문제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형사소송 진짜 같은 경우는 통고 처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소나 또 이런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태료 재판 이러한 과태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과태료 부과 결정 이것들은 다 뭐냐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소송에 비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행정심판적인 성질이 가장 강한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 다른 것들은 실제로 소송을 뺏긴 거기 때문에 도로 소송은 좀 자세하고 복잡하게 되는 데 비해서 심판은 단순하게 만들어놔서 사실은 거의 뭐 소송에서 대한 이하 동문 여기서 따라온 문제 얘기하기 안 좋은데 기관만 다르잖아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관 부분이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